루너게인으로 불리는 거리의 극우 현수막들이 일제 철거됐습니다. 정부의 유권 해석에 지자체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로 여당의 지방선거 행보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두고 긴장은 여전합니다.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충청북도 교육청이 오랫동안 등한시했던 한자 교육 강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합법인 정당 현수막을 가장해 부정선거 음모론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담은 거리의 플래카드가 일제히 철거되고 있습니다. 내란 정당화나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 모두 불법이라는 정부의 유권 해석이 나오자 철거를 망설이던 지자체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속원들이 기다란 낫으로 끈을 잘라내 현수막을 떨어뜨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와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거된 불법 현수막 더미가 트럭 짐칸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청에서 수거한 현수막입니다.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불법 현수막으로 분류됩니다. 철거반이 지나간 도로와 교차로는 한결 깔끔해졌습니다. 철거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주로 내건 주체는 내일로 미래로라는 원외정당. 거짓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제재 대상이지만 그동안은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나 단속원이 철거를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행정안전부가 윤 대통령 복귀, 내란 재판 무죄, 중국 개입 부정선거 등의 문구가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문구라고 법령 해석을 내놓자 지자체 단속 업무에도 활로가 트였습니다. 중국 개입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금지 광고물에 해당하는 불법 현수막은 현장에서 신속한 정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즉각 철거와 더불어 5개 광고물법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반복 게시하면 장당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한 차례 일제 철거 이후에도 똑같거나 비슷한 플래카드가 다시 나붙어 철거 이외에 제재 수단을 꺼내든 겁니다. 청주시와 더불어 진천과 증평군 등이 지난주부터 철거를 시작한 가운데 충주시 등도 행안부 유권 해석에 근거한 철거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가 치러지는 가운데 충북 정가도 추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분향소에는 당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김영환 지사도 조문을 했는데요. 여당 측 출마자들의 선거 행보는 추도 기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정가 소식 이병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총리 분향소에는 당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공식 합동 분향에는 진천 옥천군수와 지역위원장, 지방의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한국 정치사의 거목이었던 고인의 영정 앞에 예를 갖췄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고 이해찬 총리님을 기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충북도민 누구나, 당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오셔서 그분을 기리고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영환 지사도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필수 당무 외 통상적인 업무는 중단했고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출마 선언이나 정책 발표, 출판 기념회 등을 추도 기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설 연휴 전 넘어야 할 과정이 산적해 있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우선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조사한 중앙당이 결과 발표와 함께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후보자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충북만 공천관리위원회 가동을 늦출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불거진 중부 3군 임호선 의원의 도지사 출마 여부 논란은 자칫 내부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는
대전 충남 통합 추진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행정 통합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충북 특별자치도법 제정 등 지원책을 법률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도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개인 보좌관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진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찬성 19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의결했습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당초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로 정했으나 상정 당일 국민의힘 주도로 제명다음 높은 30일 출석 정지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초 징계 요구 자체가 회의 규칙이 정한 기간을 넘기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 생활 폐기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 등 4개 시도는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법에 명시된 생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입협력금 제도 범위를 민간 소각시설까지 확대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할 방침입니다. 최근 학생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충북교육청이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한자 교육 강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단순한 한자 교육에서 더 나아가 각 과목별로 한자로 된 핵심 용어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수업 이해도를 높이고 문해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최다미 학생입니다. 교과서를 읽을 때 단어에서 막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1년 전부터 학습지로 한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학습지나 학원을 다니며 한자를 배우는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책을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단어들은 대부분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충북교육청이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말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하도록 해 수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휘력을 높여주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각 과목의 한자로 된 핵심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해 충북 교육 플랫폼인 다채움에 올렸습니다.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정규 수업은 물론 방과 후 교실 자습 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 시간, 국어 시간, 수학 시간에도 학생들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럴 때 교과별 자료를 개발해 선생님들한테 보급을 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같이 연계를 할 거고.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학교별로 한자 교육 연구회를 운영해 체계적인 한자 교육 모델을 발굴해가는 작업도 병행됩니다. 서울, 강남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수업 이해력을 높여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자 교육을 활용해왔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5월 박봉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자 교육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지난 2024년 한국교총이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가 학생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부에서 학업 부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자 교육 강화에는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오늘 충북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임금과 단체 교섭 타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복리후생과 관련해 방학 중 비근무 직종 근로일수 확대, 상시 직종 연수 신설 등을 충북교육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집단 임금 교섭 사항인 명절 휴가비 정률제 시행도 요구했습니다. 현재 임금은 전국 단위로, 복리후생은 도 단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한파에 강물마저 꽁꽁 얼어붙어 고요해진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적막한 은빛 세상 속에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반가운 손님들이 활기찬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오히려 관찰의 창을 열어준 달천강의 수달 가족을 이승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은빛으로 물든 충주의 달천강. 얼어붙은 강위로 군데군데 눈이 쌓였고 햇살은 얼음 위로 부서집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한 풍경 속 얼음 한가운데 숨구멍처럼 뚫린 웅덩이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납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입니다. 한 녀석이 물고기를 사냥해 얼음 위에서 의기양양하게 식사를 즐기는 사이 다른 녀석은 미끄럼을 타듯 얼음과 강물 속으로 오가며 놉니다. 야행성인데다 경계심 많은 수달이지만 겨울 강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강기슭에 은신처들이 눈과 얼음에 덮이고 숨을 쉬고 사냥할 곳이 얼음 구멍 주변으로 한정되면서 빙판 위가 주무대가 된 것입니다. 간직하기도 쉽고 얘네들이 그 얼음 위에 눈을 엄청 좋아해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것처럼 눈이 오면 눈밭을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차가운 얼음과 얼음 사이 간신히 열린 물길을 부지런히 오가며 수달 가족은 사냥하고 먹고 또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말립니다. 수달이 3마리가 있었는데 작은 수달하고 큰 수달이 있길래 가족이 같이 무리지어서 물고기를 찾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귀여워 보였어요. 한때 자취를 감췄던 수달이 털을 잡았다는 건 그만큼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는 한 쌍이 있었는데 한 6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한 15마리에서 20마리까지 이게 번식을 해가지고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수달 가족의 나들이가 입소문이 나면서 강가에는 이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사람들까지 하나둘 모여듭니다. 매서운 추위가 만들어낸 은빛 무대에서 수달 가족의 겨울나기는 특별한 겨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 도심 역주행으로 3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3월 청주 수곡동에서 역주행으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80대 3명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충주의 한 수소 충전소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폭발 사고에 대해 경찰이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벌였으나 차량의 제조나 관리상의 결함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계기판에는 핵심 부품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켜져 있었지만 폭발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충전 직후 시동을 걸다 발생한 폭발로 현장에 있던 정비 직원과 기사 등 3명이 다치고 차량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영동군의 민생안정지원금이 어제부터 지급되면서 신청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접수 창구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추가 배치해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제공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그리고 영동읍을 제외한 면 지역은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